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오랜만에 보라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 과연 보라코인이 P2E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보라코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라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는 NFT 게임계의 애니팡 하트 보내기 시스템 구축과 이러한 역할을 원하고 있어요. 애니팡은 몇 년 전 엄청난 하트 보내기 열풍이 있었죠. 하트 보내기 때문에 카카오톡 못 쓰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P2E의 대명사 엑시 인피니티도 끝물이고, NFT도 지금 잠잠하고, 디파이도 역시 그렇고, 지금 보면 뭐랄까, 이미 각 분야에 한 번씩 파도는 흘러갔고, 그 후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죠. 예전 흐름을 보면 P2E, 디파이, NFT가 다 개별로 혼자 잘났다고 나름의 방식대로 단독 흥행을 시켜서 과실을 따먹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모두 불타고 재만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불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최근 게임 관련 자금 유입이 좀 있습니다. 4.75밀리언, 약 60억 규모긴 하지만 애니모카나 스테이크 캐피털, 아데나 벤처스 등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라의 최근 행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더스 코리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이 뭐 했던 곳이냐?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원스쿨 투자를 이끌어내서 최대 1,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받고 중국으로 지분을 보내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핵심 역할을 했던 얘네들이 최근 코인 쪽에 들어왔습니다. 이 위더스가 이번 보라 생태계 펀드를 구축하고 투자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참고로 얘네들 원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패널은 위더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코인과 자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뭐 하는 거라고 자문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보라가 생태계 펀드를 구축하면서 계약을 이 위더스를 통해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더스는 11월 말에 보라 펀드 외부 발표 이후에 꽤나 늦게 홈페이지에 디지털 자산 업데이트를 한 걸 봐서 보라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의뢰 포지션이고, 정보 오픈 또한 갑의 컨펌이 필요한 그 정도의 포지션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보라 생태계 펀드 구축에 위더스라는 회사가 껴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껏 시장의 흐름을 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VC에서 지출되는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P2E 관련 투자였습니다. P2E로 많이 몰려간 이유는 사실 심플합니다. 메타가 돌았고 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게임 개발 자체가 안 되어도 최대 100배씩 수익이 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정도로 크립토에 돈이 바닥난 상황에 보라가 생태계 펀드를 굴리는 게 과연 맞는 타이밍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위더스 코리아를 끼고 30밀리언 달러, 약 400억을 굴리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 매직에덴은 글로벌 NFT 거래소인데 얘네들이랑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 자체는 엄청난 건 아닙니다. 보라가 보유한 IP 쪽에 있는 NFT를 폴리곤을 거쳐서 거래소에 판매하는 루트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직에덴과 파트너십 발표로 보라는 30% 정도 급등을 했었고 이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보라가 위더스 코리아를 끼고 여러 회사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걸 보면 솔브케어도 있고, 사실 솔브케어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월드 개발사들입니다.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월드 개발사에 투자한 이유는 얘네들이 보라 체인을 쓰게 만들기 위한 지분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동남아의 ME3, Mi3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크립토 업계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식은 기계보다 사람이 싸고 KYC를 할 수 있는 저렴한 인력이 넘실대는 곳, 보수로 대체할 수 없는 바람잡이, 딱 그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쉽지만 얘네들은 돈이 없죠.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광고 단가가 낮은 지역이 구매력 없고 시청 횟수는 높은 지역인데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크립토에서 필요한 지갑 개수, 활동 내역 등을 휴먼봇으로 채우기 위한 지갑 솔루션이 미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이 미쓰리 지갑을 많이들 이용할끔 만들면 이게 결국 크립토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미쓰리는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 지갑 솔루션인데 나중에 KYC 같은 신원 인증이 적용되면 리얼 휴먼 체크에서도 유리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수도 크죠. 모수가 크니까 게임 홍보 팝업도 띄우고 바이럴하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수십만 명이 플레이하는 기대작 같은 데이터에 또 사용이 되겠죠. 동남아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 아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미싱 돌리고 가발 만들고 노동 집약적 산업 같은 걸 많이 했었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쓰리 외에 바이낸스 랩스에서 인큐베이팅 했던 게임사 스카이아크라는 이쪽에도 뒤늦게 지분을 샀습니다. 바이낸스는 작년 시장과 주머니에 돈이 풍부할 때 투자를 했었는데 보라가 지금 들어간 걸 보면 도대체 보라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마 투자 자금의 집행 시기를 보면 목적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바이낸스의 투자는 이 게임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는 목적, 그러니까 진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보라의 투자는 A게임의 NFT 아이템이 B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운영 시너지를 위한 한 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아이템 같은 그런 생태계를 이용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즉 바이낸스의 투자는 이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씨앗을 넓게 뿌려드는 성격이라면 보라는 어느 정도 게임 아웃풋과 게임성을 기반으로 운영과 아이템, NFT 교환 파트너, 콜라보에 가까운 지분 투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보라 얘네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전용 탈중앙 거래소와 스왑 시스템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결정하며 사용자들이 특정 게임을 하다가 다른 게임도 같이 품앗이로 돌려주고 유저들이 다른 게임과 협동 이벤트를 하는 등의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가 여기저기 게임에 투자를 하고 A게임과 B게임의 아이템이 연동이 되거나 또는 C게임이 새로 나왔을 때 AB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C게임에 가서 AB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이런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만들어서 유저가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보라가 원하는 구조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도대체 가능한 구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커뮤니티 허브 언얼라이언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이번에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모카 얘네들은 예술, 영화, 만화 이런 IP들을 모아서 가치를 매기고 민팅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둔 거고 보라의 경우는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보라가 정말 잘 된다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같은 게임 퍼블리셔의 하트 공유하기 역할을 한 것처럼 생태계 투자로 유저풀을 모으고 에픽게임즈나 이런 게임사들처럼 블록체인에서 그 역할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여러 게임들을 서비스 중인데 이런 게임들 간 아이템 공유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애니팡처럼 제대로 성공한 게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게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카카오 게임즈 관련 주식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보통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중간 호재 같은 걸 언제 오픈하느냐? 바로 보호 예수가 풀릴 때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럴 때 오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호 예수는 기업이 M&A나 상장 등의 이유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을 막기 위함인데
보통 보호 예수가 풀리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호 예수가 풀릴 때 호재를 푸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상황인데 호재가 없으면 이 풀리는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번 카카오게임즈 보호 예수는 12월 10일에 풀리는데 전체의 6% 정도 되는 수량을 정리하려면 호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풀리는 보호 예수 물량이 한 번에 무조건 시장에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예수가 풀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카카오 내 교통 정리가 잘 되면 미래에 보라가 탈중앙 거래소 정도는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중앙 거래소 오픈 관련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디 지금은 보라가 이렇게 에코펀드 조성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통 코인 투자사를 끼지 않고 굳이 위더스 같은 애들을 끼우는 게 부디 자금 세탁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국내 플랫폼은 생각보다 자금 세탁용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태생이 김치 코인이라서 해외 코인 반만 따라가길 물 떠놓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발 마음 좀 착하게 먹고 롱텀으로 계획한 일들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좋은 소식과 가격 반영까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의 보라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고점 대비 하락이 커서 손실이 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